여러분 안녕하세요. 4월입니다. 3월은 무사히 잘 끝내셨어요? 진짜 무사히 잘 마치셨길 바랍니다. 저희가 보통 이제 일하면은 뭐 이런저런 세상 소식들이 막 잘 들리지가 않는데 올해는 참 너무 많은 일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3월에. 사실 저도 이제 3월 끝내고 이제 하루 이틀 정도 쉬는 중인데요. 꽃이 되게 많이 폈더라고요. 안 보였어, 3월에는. 3월에도 폈었겠죠? 근데 안 보였어요. 근데 이제 드디어 보이기 시작하는 거 보니까 조금 마음에 여유가 생긴 것 같아요. 그 퇴직급여 충당금 관련된 거, 퇴직연금 그거 하고 또 업무용 승용차 이런 것들 서식 작성하는 것들을 좀 한 2개 정도 더 올리고 싶었는데 진짜 잠잘 시간도 부족했어요. 아시죠 여러분? 그러니까 잠잘 짬도 안 나가지고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지나갔습니다. 3월이. 그러다 보니까 제가 개인적으로 좀 아쉬워서 오늘은 좀 편안한 마음으로 이야기를 해보려고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번에 3월 신고하시면서 어떤 느낌 드셨어요? 이건 어떻게 된 게 해마다 해도 이렇게 힘드냐, 일이 줄어들지를 않냐, 이놈의 서식은 누가 만든 거냐, 누가 만들어서 이렇게 그지같이 만들었냐, 이거 세액공제 왜 이렇게 계산하는 게 복잡하냐, 이거 사람이 계산할 수 있는 거냐. 저가 이제 같이 일하시는 차장님은 피난 가는 꿈까지 꿨대요. 그 정도로 정말 전쟁통 속에 보내셨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저는 이번에 법인세 신고도움 서비스 있죠? 저는 이제 그것에 대한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이제 국세청에서 해마다 법인세, 부가세, 소득세 할 것 없이 계속 이제 성실신고를 돕는 신고도움 서비스 자료를 제공을 하고 있어요. 요번에도 이제 제공되는 자료가 보니까 작년하고 조금 다르게 추가되는 것들도 있고 내용들이 좀 들어온 것도 있고 그래서 제 업체 한 군데는 그것만 뽑았는데 15장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국세청이 가지고 있는 제 데이터를 굉장히 많이 노출시키고 있습니다. 국세청이 우리나라 최고 정보기관인 건 아시죠? 그러니까 그동안 전자신고를 통해서 계속 자료를 축적을 한 거죠. 그리고 이걸 이제 데이터화 해가지고 신고에 도움이 될 만한 또 혹은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 그런 정보들을 납세자들한테 제공을 하는 거죠. 성실신고를 유도하기 위해서. 이런 거예요. 우리는 당신이 한 일을 다 알고 있습니다. 당신의 평균 소득률이 얼마인지 알고 있습니다. 작년, 재작년에 어떻게 신고했는지 알고 있습니다. 접대비를 얼마나 썼는지 알고 있습니다. 법인카드 내역을 어디다가 썼는지 알고 있습니다. 또 국가에서 보조금을 받은 건 이런 걸 알고 있습니다. 이런저런 이슈가 있는 걸 알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정보가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또 거꾸로 또 한 가지 측면은 이런 게 있어요. 이제 저희 사무실에서 20년 가까이 일하셨던 과장님이 저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옛날에는 이거 통장 손으로 하나하나 다 입력하면서 맞췄는데 어떻게 이랬는지 모르겠어요. 이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통장이나 신용카드 이런 것들은 우리가 이제 업로드만 하면 계정 항목 지정만 해가지고 업로드만 하면 거의 자동 붕괴 수준으로 되고 있으니까 이게 우리가 단순 작업을 하는 시간을 얼마나 많이 줄여주고 있는지 여러분 알고 계시죠? 그런데도 왜 우리는 야근이 이렇게 아직까지 많을까요?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저도 모르겠어요. 왜 그럴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회계 프로그램은 정말 자동 붕괴까지 되는 정도로 데이터 입력 환경은 진화하고 있고 또 국세청은 축적된 데이터를 토대로 원하는 대로 납세자의 정보를 취합하고 선별하는 것이 가능해졌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진짜 해마다 체감할 정도로 이렇게 변화하는 상황들 가운데서 우리는 이렇게 야근을 하면서 진짜 어떻게 진화를 해야 하나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진짜 단순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회계 프로그램을 혹은 엑셀을 굉장히 잘 다루는 게 진짜 중요한 걸까? 아니면 국세청의 의도를 정확하게 파악해가지고 어떻게 한 발 빠른 대응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중요한 건지 체력이 국력이니까 밤을 새도 끄떡없는 체력을 가지는 게 중요한 건지 3월에 읽고 싶은 책이 하나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물론 이제 펼쳐볼 엄두도 못 냈는데 AI 시대 사람의 조건 휴탈리티. 어디서 이제 제가 서평을 보고 너무 읽고 싶어갖고 미리 사놓고 읽지는 못하고 있다가 요번에 이제 휴가 짬을 내가지고 읽어봤습니다. 근데 제가 이 책에서 조금 이제 답을 찾은 것 같아서 여러분들하고 이야기를 해보고 싶어요. 자, 일단 우리 세무사무실에서 필요한 사람은 어떤 능력을 갖춘 사람인가를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일단 납세자한테 친절하게 설명할 수 있는 언변? 숫자 하나하나에 집착하는 꼼꼼함? 키보드 숫자판이나 계산기를 날아다니는 이 빠른 손놀림? 해마다 바뀌는 세법을 공부할 수 있는
그 학습 능력과 의지, 또 세무 공무원의 마음을 읽을 줄 아는 독심술, 또 뭐 이제 원만한 대인관계, 뭐 한 달 정도는 거뜬하게 야근할 수 있는 체력, 그리고 뭐 일반적인 각종 전산 세무 회계 뭐 이런 자격증들. 아주 훌륭한 세무인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런데 이 책에서는 인재의 역량을 두 가지로 설명을 합니다. 첫 번째는 기술 역량입니다. 기술 역량은 외부로부터 지식을 수용하고 이를 활용해서 필요한 경우 행동으로 옮길 수 있을 정도로 능숙해진 것을 말합니다. 이건 이제 내가 단순히 알고 있는 차원을 넘어서 그러니까 알고 있는 거를 실제로 원활하게 활용할 수 있는 능력 더하기, 또 기술이라는 건 여러분들 이제 업데이트가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바뀌잖아요. 그 바뀐 것을 스스로 학습하고 습득해서 다시 이제 본인의 기술도 업데이트할 수 있는 이런 능력까지. 또 하나는 해석 역량입니다. 해석 역량은 이제 경험으로부터 자신과 세상에 대한 의미 체계를 만들고 이를 통해 변화에 주체적으로 대응하는 능력을 얘기합니다. 약간 조금 추상적이긴 한데 다시 말하자면 이제 주변 상황을 예의주시하는 거죠. 또는 현상을 관찰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서 필요한 정보를 식별하고 또 그것들을 축적해서 의미 부여를 하는 단계를 얘기하는 겁니다. 말 그대로 상황을 해석하는 능력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인재가 가진 능력을 이 두 가지 차원에서 분석을 하는 겁니다. 제가 그래서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을 기술 역량과 해석 역량으로 나눠보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게 있어요. 해마다 우리에겐 숙제가 생깁니다. 개정세법이라는 숙제죠. 그러니까 해마다 이제 이렇게 바뀌는 세법을 해당하는 거래처에 잘 적용을 할 수 있느냐. 이게 바로 이제 기술 역량이죠. 그러니까 나아가서 개정세법에 맞게끔 회계 프로그램이 업데이트가 된다면 그 업데이트된 내용을 학습하고 그걸 적용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인 거죠. 예를 들면 우리가 진짜 어렵다고 생각하는 업무용 승용차 서식 작성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굉장히 잘 해낼 수 있느냐. 이게 바로 이제 기술 역량의 문제입니다. 아주 중요한 역량이죠. 해석 역량은 뭐냐? 해석 역량은 업무용 승용차 제도의 본질을 이해하는 역량이에요. 도대체 이 제도가 왜 있느냐? 운행일지를 과연 기록할 수 있을 것인가? 혹은 이제 매입을 할 때 자가 혹은 렌탈이나 리스 무엇을 권할 것인가? 향후에 이것에 대한 사후 검증이 일어났을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날 것인가를 예측하고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능력, 이게 바로 해석 역량이라는 거죠. 또는 회사에서 접대비를 굉장히 많이 썼단 말이죠. 그러면은 접대비를 시부인할 수 있고 부인하는 금액을 계산할 수 있는 능력, 서식까지 작성하는 능력이 바로 기술 역량. 회사에서는 올해 접대비를 왜 이렇게 많이 쓴 거지? 회사에서는 적격한 증빙, 법인카드로 접대비를 쓰지 못한 어떤 사정이 있었을까? 이런 식의 맥락을 파악하는 것이 해석 역량입니다. 또는 우리 회사의 소득률을 업종 평균과 비슷하게 맞추기 위해서 각종 스킬을 동원해서 재무제표를 뽑아내는 능력, 이게 바로 기술 역량. 우리 회사의 소득률이 올해는 왜 유난히 낮았을까? 인건비가 상승했나? 혹은 원자재 값이 상승했나? 이런 것들에 대해 해석하는 능력, 바로 이것이 해석 역량인 거죠. 또는 회사의 부채 비율 또는 유동 비율 등등을 계산해낼 줄 아는 능력, 이게 바로 이제 기술 역량이죠. 하지만 회사가 앞으로 투자를 받고 싶은데 혹은 대출을 받고 싶은데 그러면은 앞으로 재무 비율은 어느 정도 수준을 유지해야 되겠구나 라고 방향성을 제시하는 것, 이게 바로 해석 능력인 겁니다. 또는 연구개발 세액공제 금액을 계산할 수 있는 능력, 이게 바로 이제 기술 역량이죠. 물론 서식 작성까지 완벽하게. 연구인력 개발비에 대해서 사전검토를 올해부터 시행한다고 하던데 사전검토를 할 것인가 말 것인가에 대한 가치 판단을 하는 거, 이게 바로 해석 역량입니다. 또는 단순히 통장에서 출금된 금액을 가지급금으로 처리해서 인정이자까지 계산을 하고 지급이자 송금불산이까지 서식을 빠박 만들어내는 거, 이게 바로 기술 역량. 통장에서 출금된 이 내용이 진짜 무슨 의미를 가지는가? 왜 회사는 이렇게 가지급이 자꾸 발생할 수밖에 없는가? 그 이유를 탐색하는 것이 바로 해석 역량인 거죠. 또는 복잡한 고용 증대, 사후관리 계산을 막 할 줄 알아. 막 계산을 할 줄 알아. 막 상시근로자 계산하고 막 사후관리 금액 계산하고 다 할 줄 아는 것, 서식 작성까지 할 줄 아는 것, 기술 역량. 그런데 우리 회사에 왜 고용 인원이 감소했을까? 직원들은 왜 퇴사할까? 혹은 회사는 왜 직원들을 퇴사시킬 수밖에 없었을까에 대해서 질문하는 것이 해석 역량입니다. 이제 조금 구분이 되시나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 책을 읽으면서 우리에게 더 필요한 것은, 우리가 앞으로 갖추어야 할 부분은 무엇일까를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는 어느 방향으로 더 진화가 되어야 할까? 기술 역량일까? 해석 역량일까? 기술 역량 차원의 일들은 사실은 빠르게 프로그램으로 대체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근데 이제 제가 앞서 설명해드렸던 이런 해석 역량에 해당하는 능력들은 아직은 인간이 우월하다고 생각을 해요. 인간이 우월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합니다. 수치화되는 데이터가 아닌 다른 것들을 우리는 살필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맥락을 파악하고 왜? 라고 질문을 던질 수 있는 건 인간만이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국세청이 제시하는 신고도움 서비스는 데이터를 취합한 단순한 개별 사실들의 나열일 뿐이죠. 어쨌든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거래처들의 데이터를 취합한다 그래도 국세청을 결코 따라갈 수는 없어요. 이런 능력은 저희에게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각각의 숫자 이면의 진짜 의미와 관계성, 그리고 맥락을 파악하고 해석할 능력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국세청이 제시하는 정말 무미건조한 통계와 평균의 함정에서 우리 납세자들을 구할 수 있는 역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미 우리 업계에서 20, 30년 동안 일을 해 오신 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역량이에요,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이제 한 분야에서 오랫동안 경험과 노하우를 축적하면서 만들 수 있는 역량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제 우리 시대에는 단기간에 2, 3년 만에 이러한 해석 역량을 갖추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단순히 신고서를 뽑는 그런 기술에만 집착하지 마시고 숫자 이면에 어떤 의미가 있을까? 왜 이런 숫자가 나왔을까? 왜 이 회사는 이럴 수밖에 없는가에 대한 맥락을 고민하는 시간을 더 들이면서 일하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는 AI 시대를 살아남을 수 있는 아주 좋은 토양인 업계에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4차 산업시대다 하면서 막 세무사나 회계사 등등의 직업들이 다 없어질 거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막연하게 우리의 업에 어떤 역량을 갖추어야 하는가에 대한 정의만 다시 내리더라도 오히려 가능성이 훨씬 더 많은 분야라는 거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돼요. 이제 단순히 절세만을 외치기에는 국세청이 너무 많은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해마다 바뀌는 개정세법의 흐름을 새로운 컨텐츠화 시켜서 의미 부여할 수 있는 능력, 그리고 또 납세자 개개인의 맥락을 파악하고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이런 세무대리인의 역량을 갖추기 위해서 여러분들도 이제 내가 지금 습득하고 있는 것이 기술 역량인지 혹은 해석 역량인지를 구분해 가면서 시간을 더 투입하고 또 이제 축적시켜가는, 좀 지혜롭게 우리의 커리어를 잘 쌓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좀 이번에 이 책을 읽으면서 약간 방향성을 다시 점검하는 그런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아무튼 3월 수고하셨고요. 그래도 우리가 상반기에 반이 지나갔다고 생각하면 이제 5월달 개인만 처리하면 되는 거잖아요. 한숨 돌리고 또 쉬어가는 그런 시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도 도움되는 영상 많이 올리도록 애써볼게요. 저는 이제 쉬러 갑니다.